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전 서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장중태 구청장님을 모시고 향후 민선 6기의 구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취임식도 간소하게 치르시고 첫날부터 중증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셨는데요. 향후 민선 6기에 대한 구정은 어떻게 펼칠 것인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변화를 선택하셨고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사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선인 이 행정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 서구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먼저 행정이 깨끗하고 투명한 그 행정을 좀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참여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공직이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풍토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50만의 거대 군대,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참여 행정을 좀 강하게 좀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뭐 이를 위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준자치권을 좀 부여를 해서 지방자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장기적으로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우리 서구의 먼 미래를 조금 설계하고 그런 어떤 로드맵을 설정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그곳을 향해서 펼치는 행정, 근시안적인 행정, 뭐 보여주기 행정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서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디자인하는 행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구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예. 뭐 사람 중심의 행정이 가장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자서전에서 밝히셨듯이 돈 없고 배경 없고 그 가방끈 짧았던 시골 아이가 대전 서구청장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땀 흘렸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요즘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듯한데요. 예. 이야기 좀 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지금도 가슴에 벅차오르는 것은 60년대에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뭐 학교를 이렇게 편안하게 갈 만한 그런 그 가정 형편이 안 됐던 그런 어린 시절의 고난과 역경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는 그런 가정 형편 때문에 낮에는 공장이나 뭐 신문팔이 이런 것을 하고 밤에는 야학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직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서 그때 대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초등학교 때 꿈이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관내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또 오랫동안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도 함께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나아가면은 불가능한 게 없다.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후배 공직자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 네. 민선 6기가 어느덧 100일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100일 동안 구정을 보면서 일어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우선 제가 여기에서 몸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만 제일 먼저 들어와서
우리 공직자, 우리 동료들은, 또 우리 구민들은 또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23개 동인데, 동을 이렇게 쭉 방문하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이제 행복 플러스 한마디라고 해서 그냥 자유롭게 어떤 뭐 딱딱한 절차 없이 내 의견을 이렇게 담아서 구청장에게 건의해주는 그런 그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진솔한 본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 구청이 정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청장 그동안 지켜봤는데 참 이런 면이 좋았다. 이런 면이 조금 앞으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정말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구청은 정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구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답이다. 구민들 항상 앞에다 두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 서구하면 대전에서 인구 50만이 사는 가장 큰 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큰 구인데도 불구하고 정체성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서구는 지금 다른 구청 2개 이렇게 합친 것보다 오히려 좀 더 큰 50만이면 상당히 굉장히 큰 구거든요. 예. 예. 그것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의 둔산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둔산 지구 내 대전의 모든 행정, 금융, 상업 모든 그 핵심 시설들이 둔산으로 이렇게 밀집을 하면서 우리 서구가 사실 20, 30년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대전의 중심으로. 마치 서울의 강남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전하면 이 서구, 둔산이 포함되어 있는 서구가 대전의 중심지구로서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20, 30년을 지나면서 지금에 와서는 좀 이제 20, 30년 지나다 보니까 약간 발전이 정체되고 있고, 예. 또 오히려 새롭게 발전되는 뭐 인근의 세종이나 유성지구로 오히려 좋은 인적 자원들이나 어떤 시설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요것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정책들을 마련을 해놓고 추진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뭐 5년, 10년 사이에 자칫하면은 이제 다시 지금 현재 우리 대전의 동구나 중구가 겪고 있는 예. 도심 공동화 현상, 이런 것을 우리 서구가 또 고스란히 떠안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진단을 잘 하셨는데요. 그 서구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원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네. 우리 서구가 지금 가장 큰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둔산 신도시와 비둔산권의 그 격차라는 거예요. 그 차이이거든요. 그 차이가 상당히 오히려 더 벌어졌어요. 둔산과 비둔산권의 격차가.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비둔산권에서도 이제 도마, 뭐 변동, 뭐 가장내동 이런 그 도시화가 조금 일찍 진행됐던 구도심이라고, 우리는 원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런 지역과 지금 도안이나 관저지구로 비둔산권에서 새롭게 도시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이 차이가 또 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농촌 지역까지 지금 함께 아우르고 있는데, 기성동의 미개발 지역. 저는 이제 그렇게 네 군데를 나눕니다. 둔산권, 원도심권, 신도심권, 기성권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각 권역별로 거기에 맞는 가장 최적의 정책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갈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한다. 그래서 권역별 발전 전략을 좀 수립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을 위해서 저는 좀 뭐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 위원회라고 좀 명칭, 가칭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 여기에 다양한 계층의 뭐 전문가, 교수 그룹, 우리 일반 구민, 뭐 행정가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그런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 위원회를 좀 우리 구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조직을 해놓고 서구의 중장기 발전 전략들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둔산은 서울의 강남권처럼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노후한 아파트가 좀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이제 둔산권에 대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20, 30년 부동의 대전의 이 어떤 발전을 주도했던 지역이 바로 둔산 지역인데, 둔산 지역이 이제 20, 30년 그때 들어왔던 아파트가 그러면은 벌써 20년, 25년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연차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서는 세종이나 우리 유성의 새로운 아파트에 재반 여건들이 좀 밀립니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해요. 조금이라도 거주 환경이 조금 좋은 곳, 주변 환경이 좀 좋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모든 여건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가장 좋은 입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둔산지구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은 지금 법은 시행이 됐습니다. 아파트 수직 증축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아마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둔산 지구에서도 20, 30년 된 이 아파트 수직 증축을 통해서 내력밖에 아닌 이 벽들을 조금 정리하고 해서 신개념의 이 아파트 이 공간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해 줌으로써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이사가는 주민들을 다시 좀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례가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빨리 우리 대전 둔산지구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둔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반면 비둔산권 발전을 위해서 또 이제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비둔산권을 아까 지금 3개로 나눴는데, 우선 그 원도심 지역에는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이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에서부터 그렇도록 단독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구도심 지역, 거기를 뭐 한때 유행처럼 얘기했던 도시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가 거기도 다 지금 승인을 받았어요. 도시 재개발 어떤 데는 재건축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승인을 받아놓고 10년 가까이 지금 재산권 행세도 못하고 지금 묶여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 페인트 칠을 하나 제대로 못하니까 도시가 자꾸 어두워지고 뭐 그런 것을 보이고 있는데, 원도심 지역에는 첫 번째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를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빨리 중단하는 이런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원도심 그런 그 원도심의 어떤 재생 사업 이런 것을 좀 중점을 두어서 원도시를 좀 밟고, 또 공실률 같은 걸 공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사업들을 좀 유치해서 원도심 그 활성화를 좀 기해 나가고, 지금 신도심 지역은 지금 도안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데는 교통이라든지 주변과의 그 환경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좀 균형적으로 좀 개발되도록 하고, 지금 겪고 있는 교통 어떤 체증이나 이런 문제를 또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제 기성같이 미개발 이 지역에는
좀 그 공해가 조금 없는 예. 첨단 산업단지 같은 것을 좀 유치를 해서 거기 기성의 지구의 어떤 그 지속 발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동력을 하나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첨단 산업단지 일반 산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일반 산단을 하게 되면 우리 갑천에 최상류가 되는데 갑천은 오염의 걱정이 좀 되기 때문에 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을 시하고 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그 둔산구 신설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이에 대한 지역민의 반향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 둔산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분구의 문제를 제가 그 거론을 했고, 그 분구의 문제는 저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우리 이 서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려고 하면은 분구를 통한 지속 발전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 지금 둔산 같은 데는 지금 뭐 완전히 그 도시 정비가 지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분구되면 아직 뭐 명칭 같은 걸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둔산구를 둔산구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새로 또 만들어 분구가 되는 지역을 뭐 서구로 하든 다른 어떤 명칭을 붙이든 두 개로 나눠서 예. 지금 이 청사가 둔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새로 들어올 어떤 청사를 원도심 같은 이런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사가 간다고 한번 우리가 한번 예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대는 아마 지금 묶여있는 아마 도시 재개발 문제도 아마 금방 시행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업체들이 모여들고 식당이 모여들고 그러면서 그런 것이 또 하나의 원도심의 발전 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우리 현재의 서구의 또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우리가 좀 고민하는 과정에서 분구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하면은 공무원 1인당 주민 분담수가 거의 배 가까이 돼요. 예. 우리 1인당 547명인데 동구 같은 데는 310명 정도밖에 안 돼, 공무원 1인당. 예. 이렇게 많은 주민들을 분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예. 결국 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사실 서구가 동구 주민들보다 1인당 분담하는 세금도 더 많이 냅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어떻게 현재 우리 서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까? 이 시발점은 나는 분구를 통해서 현재 둔산구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새로 분구가 되는 지역에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 하나 만들어주자. 그 지방자치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 50만 지방자치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뭐 가뜩이나 뭐 재정 다 중앙에서 틀켜지고 있지만 지방자치 50만을 해서 기초자치단체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자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분구를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그 지속적인 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심하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언급하셨던 서구 균형 발전 프로젝트 위원회가 지금 언급이 되는데요.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걸 지금 이제 가칭으로 정했습니다만 우리 서구에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둔산과 비둔산 내 어떤 심화된 이 격차를 좀 완화시키고 또 어떤 빈부의 어떤 격차, 어떤 문화의 어떤 격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둔산과 비둔산과에 좀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문화를 이쪽에 어떤 시사가 인프라가 이쪽에 이 둔산 쪽에 다 갖춰져 있다고 하면 비둔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어떤 문화 시설이 없더라도
와서 누릴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화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분산 균형받은 프로젝트 위원회라고 지금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거기에는 이제 몇몇 가지 아마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분구의 문제도 다루고 한쪽에서는 앞으로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디자인하는 부서도 좀 만들고 현재 복지 문제도 좀 다루도록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하여튼 민관학위 함께 참여해서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서구의 균형 발전과 지속 발전을 이끌어갈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요즘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회자되는 게 복지 디폴트 현상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노령연금이다 여러 가지 복지는 확대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복지가 참 사실은 이제 선진국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이 복지가 참 너무 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복지 선진국들은 그만큼 이제 뭐 세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이 북유럽 같은 이 복지 참 잘 돼 있는 나라 거은 세금을 한 70% 가까이 세금으로 받아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국민들 원하는 대로 다 베풀어 주는 그런 복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복지를 흉내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본이 지금 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복지를 하기 위한 어떤 세수를 조금 이렇게 확보하고 이것이 안 돼 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정치적으로 해서 이익을 좀 볼까 하다 보니까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냥 너나 없이 막 복지를 막 쏟아내 놓고 그거 지금 국가에서 정치 논리로 시작해가지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다 떠넘기잖아요. 예. 기초노령연금 이거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거 많이 국민들을 현혹했습니까? 그래놓고 국가에서 우리가 70%만 낼 테니까 30%는 지방에 너네들이 부담해라. 그 30%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부담이 짐인 거예요. 기초 그 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우리 서구 같은 재정이 지금 60%가 복지로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60%가. 예. 그러면 40% 가지고 나머지 이 구정 살림, 50만이 되는 구정을 이 살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그게 현실이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복지 디폴트의 문제는 이것은 지방의 책임을 전가할 사항이 아니고 정말 중앙 정부에서 중앙 정치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복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세금도 더 확보하고 또 복지를 진정으로 좀 하고자 한다고 하면 지방 재정도 조금 좀 확충을 좀 시켜주고 다 재정 중앙에서 툭 해주고 있잖아요. 8대2 구조라는 것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또 지방자치 한번 해봐라 하고 지금 시혜적으로 베풀어줬던 이 지방자치가 이미 이제 성년을 넘어섰는데 지금도 딱 8대2의 재정구조를 중앙에서 툭 해주고 말 잘 들으면 조금 몇십억 좀 더 주고 말 안 들으면 그것도 이런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복지 디폴트의 문제는 나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말 지방자치를 한번 하려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정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구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구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저는 압니다. 우리 행정이 구태의연한 틀에 박힌 행정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구민을 바라보고 좀 변해라, 좀 바뀌어라 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심판이
이번 선거에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바꾸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공직의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관례적인 이런 것들 모두 걷어내겠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구정을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